찾아가는 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기회발전특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명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효과 있는 제도를 제가 생각하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연결시킨다면 이것은 확실한 지방주권 내지는 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에도 큰 기여를 하고 또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발전의 시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에 맞에 서서 균형발전위원회나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시책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방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여는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버 보안 취약하고 안 취약하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이나 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부분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세종시도 우리가 이 사이버 보안에서 책임이 있고 다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우리 세종시의 기회 발전 사업으로 삼아서 이 사이버 보안에 관한 학교와 산업체와 그리고 정부기관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특구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철학적으로 가치로서 반드시 구현해야 될 제도로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양립해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애를 떨어져 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 기회발전특구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국가 주도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자라는 원칙. 또 하나는 언제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가. 물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여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하자. 이 두 가지 원칙, 지방주도, 기업 이전, 이 두 가지가 녹여져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정말 잘 모셔서 우리 지역을 유치하자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인구 문제 매우 심각하다고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청년 문제.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머물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도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두 가지 여건 하에 우리 세종시면 세종시에 맞는 특성, 자산, 그리고 미래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우리 세종만의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게 되면 나중에 국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세종만의 차별적인 그런 특구를 만들어보자 라는 기업, 청년,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차별성, 자산 이런 부분들이 잘 녹여져 있는 기회발전특구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자율특구라는 것은 첫 번째 보면 희망, 교육 혁신과 큰 관련성이 있고, 기회발전 특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잘 추진되려면 이 두 개의 특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연계를 통해서 작동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ODG, 기회발전 특구는 직주하기라는 지역경제 순환 체계를 확립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지방시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방 곳곳에 균등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발전 특구가 조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취업의 균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특구 내에서 주택특별 공급 등을 통해서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의 균등, 그리고 교육 특구나 특구 내에서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의 균등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서는 정주여건 개성 등을 통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서의 즐김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 특구 내에서 그러면 업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 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지역 내에 기회를 할 수 있는 업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분할 지정할 경우 세종시의 경우는 아마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유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자율주행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역에서는 사이버 보안, B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또 통합 지정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의 지역 내에서 사이버 보안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모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산업 육성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해보자라는 전략이고요. 현재 구상되고 있는 지역은 이제 4-2 생활권을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세종 테크밸리나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또 그 안에 이제 공동 캠퍼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고 청년들과 인재를 위한 정주 여건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혁신 캠퍼스 타운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는 이제 인재 양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대와 홍대가 있는 조치원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관련 학과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문화, 또 문화 공간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원 씨 좀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잖아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나 도청의 일부 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기업들이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아마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외투에나 이제 지방투자 촉진부 보조금에도 일부 있는데, 그런 고용보조금 뭐 인력을 얼마 채용했을 때 얼마인지 지원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은 IT나 뭐 사이버 보안 쪽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조세 인센티브,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이 창출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그런 체감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 그 G2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G2 보조금이 여기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설비 지원에 관한 G2 보조금 속에서 기존보다 더 가산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G2 보조금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여한다라는 안이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그 입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역산업센터가 분양 중에 있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인데, 우선 특구라는 개념은 기존에 기계획된, 조성된 계획 입지 위에다가 더 씌워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 입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정된, 예를 들어 계획 입지의 경우에는 기존 인센티브보다 이 특구의 인센티브가 더 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특구의 인센티브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신규로 입지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지정을 했다가 뭐 성과평가 이후에 성과가 낮으면 지정이 해제가 된다든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고, 지난주 화요일에 송재호 의원실에서 이 대처 입안을 또 발의를 한 상황이고, 지금 뭐 분위기적으로는 3월 내에 통과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발의된 안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행령에 관한, 대통령령에 관한 축조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아마 일부에서는 이 축조 작업이 좀 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전부 담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그 당초 안을 보게 되면 중앙부처 중앙행정관서의 장은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특구로서 유지할 만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령 들어가서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변경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지자체의 기획과 경영 능력 플러스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특구, 그냥 지금 늘 정말 많은 특구들이 있어요. 많은 특구들이 있는데 그런 특구랑 또 다른 완호됨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다. 이 특구는 정말 지자체가 스스로 만드는 특구였으면 좋겠다.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잘 운영하고 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해제, 글쎄 앞으로 그 해제라는 것이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뭐 딱딱딱 해가지고 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고 관리하고 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는 좀 조금 개선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가급적이면 지자체의 자체 판단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특구 운영 언제쯤 실질적으로 될 것을 예상하는지 기업 입장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시대위원회, 그러니까 규정발전위원회와 다층권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여야 합의하에 통과가 돼서 만들어져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거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당연 조합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하에 그것이 통과되면은 이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또 다른 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특별촉진 그런 법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한
재반법단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못한다, 여러 가지 합의가 해돼가지고 그렇다면 다시 또 플랜 B로 해서 지방투자산업 지방산업발전 특별법, 특별법을 좀 B플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실과 협회 같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나는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련된 법안을 좀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는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고 이 두 개는 정말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 우리 시장님도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 교육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도 청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완전히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정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특구 하면은 연상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대기본 연상하는 그림이 뭔가 산단에 여기 공장이 있고 이쪽에 뭔가 같은 간에 그 연기가 나고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런 특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구는 정말 청년들이 와서 야 여기 진짜 살만하고 일할만해 그런 특구를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이라든가 그 교육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곤 하는데요. 그 특구 내에는 명실상부한 청년 주택들도 있고 그리고 학과도 있고 좋은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청년주택 1층에는 정말 어린이 육아 시설도 있고 그래서 애 키우기도 편하고 뭔가 보람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구가 정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는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최민우 시장님이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정말 그걸 끌어가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아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도시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말 일터가 있어가지고 좀 내려오고 이런 도시를 한번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것이 곧 저는 기회발전 특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도시가 세종시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도시다라는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세종시 내에 산업적인 토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도심과 원도심 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은 기회발전 특구 조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첫 번째로 자급자족에 관해서는 이번 기회에 특구 지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 지역 경제에 녹아 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토대가 완성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하면서 자급자족을 완성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특구가 특정 지역에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낙소 효과가 특구 안에서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원도심, 그러니까 조금 낙후된 지역으로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지역 간이나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방식을 사전적으로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